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박형준입니다.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페로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강의는 더 나은 정부를 위한 공공서비스 개혁, 어, 한국의 인사행정 시스템에 관한 성과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 제도 현대화 실적제를 위한 전략적 인사관리 도입의 매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선 오늘 강의할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첫 번째, 전반적인 인사제도와 성과관리에 관련된 것, 다음으로는 한국의 성과관리 발전에 관련된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의 인사행정 시스템에서 성과관리에 대한 핵심적인 시스템과 모습들, 마지막으로는 이를 통한 교훈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인사 관리에 있어서 성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오버뷰입니다. 첫 번째는 인사행정에서의 성과 관리입니다. 인사행정에서 성과 관리의 정의는 성과 관리의 조직 구성원의 역량과 성과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상과 자원 배분에 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인사행정에 있어서 성과 관리의 중요성은 첫 번째로는 개인의 역량과 조직 내 성과를 증진시키고요. 두 번째로는 구성원들이 개인의 성과 계획과 목표 세팅을 통해서 구성원 자신의 일이 어떻게 조직의 미션 달성에 공헌되는지에 대해서 체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평가자에 의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코칭은 개인의 역량 향상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평가에 대한 보상과 환류는 개개인의 더 높은 성과 달성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업무에 대한 성과 측정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목적은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 저희의 목적은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측정을 하여서 흔히 말해서 공무원의 역량 배양과 승진, 보수 같은 또 개인의 보상과 전체적인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업무 평가는 기본적으로 관리직에 대한 평가와 제도와 그 다음으로는 일반직 공무에 대한 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평가의 시기는 기본적으로 1년에 2번 6월 30일과 12월 31일 진행되는데요. 예외적으로 1년에 한 번 허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그림은 한국의 그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시면 되고 기본적인 내용은 앞서 이미 소개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이러한 공무원 제도에 있어서 성과관리 제도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한국의 성과관리 제도는 기본적으로 1948년 우리나라 정부 수립에 맞추어서 시행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의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한 규정이 생겼고 거기에서는 흔히 말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고 역량을 가지고 있고 시험 결과 또 일의 성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승진과 채용이 결정되는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것이 완벽하게 정착되기까지는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1961년 공무원에 대한 역량 평가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처음에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어떤 우리 레이팅, 즉 우리 등급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고요. 이 핵심적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실적주의에 기반한 직업공무원 제도로서 임용과 승진 등에 필요한 자격 요건, 필요 역량, 시험 결과, 업무 성과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준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흔히 과거에는 전 부처적으로 적용되지 않다가 1961년 전 부처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기준이 도입된 것이고요. 아마 페루에서도 최근 세르비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전 부처에 대한 일괄적인 공무원 평가 시스템의 도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1961년 이런 것을 도입했고요. 전반적인 전 부처의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공무원 인사제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게 되었습니다. 1973년에서는
계급별로 직급별 평정 시스템을 도입해서 흔히 말해서 그 개개인의 업무 역량에 대한 것에 대한 더 가중치를 두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었고요. 어 이것은 현대 흔히 성과 어떤 평가 시스템에 대한 기조로서 계속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 공무원의 승진과 그다음에 성 여러 가지 성과 평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각각의 개별 법령에 의해서 분리되어서 있다가 통합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4년 기존의 공무원 인사 관리하는 총무처와 그다음에 공무원의 다른 제도와 그 흔히 말하는 조직을 관리하던 내무부가 합병해서 자치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공무원의 또 다른 많은 성과 관리에 대한 제도들이 흩어져 있는 성과 관리 제도들이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 12월에 정부는 흔히 말하는 우리 성과관리 시스템 제도를 좀 개편을 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서는 최근에 그 현대적인 그 성과관리 제도와 연관되는 일반직 공무원과 그다음에 관리직 공무원, 흔히 말하는 그레이드 4 이상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고요. 그레이드 4 이상에서는 흔히 말하는 성과 협약을 통한 평가가 진행되었고, 그레이드 5 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업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과 평가에 대한 그 평가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인터뷰, 그다음 결과에 대해서 공표, 그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성과 평가 과정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는 또 새로운 성과 그 공무원의 성과 평가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과거에서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업무에 대한 성과, 그다음에 역량, 그다음에 직무에 대한 태도가 기본적인 필수적인 성과 평가의 아이템이었었는데요. 2006년부터는 직무에 대한 태도는 흔히 말하는 선택적 평가의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기본 역량, 그리고 업무에 대한 성과만이 필수적인 요소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정성을 위해서 성과평가 커미티의 역할이 확대되었고요. 그다음에 2006년부터는 기존에 기본 정량적으로 딱 정해져 있던 성과평가 쿼터제, 흔히 말해서 우리가 상대평가제인데 A는 20%, B는 40%, C는 30%, D는 10%의 그런 고정된 쿼터제가 사라지고 기본적으로 이 평가 등급 자체는 3개 이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가장 큰 레벨에서는 20% 이하, 가장 작은 그 가장 낮은 등급에서는 10% 정도로 정해질 수 있는 기준만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들이 각각의 자율적인 그런 역량에 맞추어서 이런 평가 제도가 맞춰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세르비르에서도 이런 것을 도입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갈 것인지 상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갈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방금 얘기했듯이 성과 평가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자율성이 증가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직군들, 다양한 그 업무들이 생기면서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되고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고민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든 부서를 통과하는 그런 베이직 가이드라인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초적인 단계에서는 처음부터 자율성을 준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전체를 통과하는 그런 성과관리 그 체계를 가지고 있다가 이후에 각 부처에 따라서 자율성을 주게 되는 그런 형태로 변화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핵심적인 우리 한국 공무원 제도의 성과 관리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흔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성과 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시니어 서비스, 시빌 서비스, 즉 그레이드 4 이상의 관리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성과 협약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무원, 우리 그레이드 4 이하의 공무원들의, 5 이하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와 그 다음에 그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기타적인 요소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성과, 우리 전체적으로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합니다. 더불어서 한국에서는 상위자, 고위자에 의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동료와 그 다음에 흔히 말해서 하급자들에 의해서 그 각각의 개인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다면평가제도, 360도의 다면평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모두 성과평가 시스템에 들어가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또 승진에 대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나중에 차후의 승진과 이런 것에 활용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시 또 저희가 개개인의 공정성, 개인의 역량과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공정성에 따라서 승진을 하는 하나의 기준을 삼는다는 것이 하나의 또 요소입니다.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저희가 성과 평가를 어떤 식으로 등급을 하느냐에 있는데, 첫 번째로 그레이드 4 이상에 있어서의 관리직에 대한 성과 협약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각각의 성과 목표를 정한 것에 대한 개개인의 성과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수준에 대해서. 다음으로는 다양한 그 과정에서의 성과, 흔히 말해서 각각 본인들의 조직, 그 다음에 관리하는 그 업무에 대한 그 아웃컴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흔히 말해서 내가 흔히 말해서 그 잡의 성과와 연관된 역량과 그 다음에 자격 조건을 어떤 식으로 잘 달성했는지, 즉 직무 역량에 대한 평가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구성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 아까 말한 일반직 공무원 그레이드 4, 5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와 직무 역량에 대한 평가, 더불어서 선택적으로 개인의 근무 태도에 대한 평가가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근무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됐는데 성과 관리가 중요시되면서 근무 태도가 선택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다른 성과, 그 기타 외적인 성과인데요. 이것은 흔히 말해서 조직 내에서 그 조직의 부처나 부서, 자기 기관 자체가 어떤 식으로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이제 성과평가의 결과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성과평가의 결과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차후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보상, 즉 내가 승진을 하거나 그 다음에 다른 그 위치, 직위로 이동하거나, 더불어서 내 퍼포먼스 베이스의 어떤 샐러리, 내 흔히 그 연봉에 연관된 것들, 보수와 연관된 것들, 그 다음에 더불어서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흔히 말해서 교육 훈련이라든지 그 흔히 말하는 나의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조직 내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그 결과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성과 체계에 대한 우리 그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퍼포먼스 플래닝이라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성과에 대한 계획을 잡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업무 성과에, 직무 성과에 대한 목표를 잡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지표를 만드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에 대한 실용이고요. 즉 정규적으로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인터뷰 수행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가 과정이죠. 그래서 이 흔히 말해서 나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에 대한 기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평가 결과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피드백, 즉 그 성과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환류를 통해서 흔히 말해서 아까 말한 나의 보상과 승진 같은 그런 보상 체계에 연관을 시키거나,
더불어서 나의 또 역량과 교육을 다시 증진시키는 데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가의 어떤 그 목적에 있어서는 목적을 달성하거나 그다음에 뭐 의견을 고안하거나 그다음에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내 자신의 셀프 임프루먼트에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평가자들 자체에 있어서도 요런 지금 현재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현재 그 성과 목표나 인디케이터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선 흔히 성과 우리 그 목표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자기 디비전과 그다음에 조직의 목표가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내 흔히 직무, 과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나의 성과 목표가 어려운 용어가 아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이 돼야 됩니다. 정의가 돼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그 성과 평가에 대한 기준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흔히 스마트 그 원칙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획득 가능하고 결과 지향적이고 적시성이 있는 그러한 성과 평가의 지표들로 작성이 돼야 됩니다. 다음으로 실행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기적인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흔히 말해서 수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런 정기적인 수행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약점이 무엇이고 강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드바이스가 계속 그 조언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은 전부 다 기록에 남아서 공정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흔히 말해서 잘한 것은 더 잘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우리가 이제 퍼포먼스 인터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양적인 성과 평가도 있지만 공공 부분의 특성상 양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성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내 성과에 대한 인터뷰를 시행하게 되고요. 이런 인터뷰의 결과들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가 작성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어떻게 잘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평가하는 기준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지에 대해서 피평가자들 자체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평가와 피드백입니다. 평가와 피드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과 보상 제도나 그다음에 승진 다른 곳에 여러 활용이 되는데요. 좀 특별한 것은 이제 그레이드 5 이하 일반적인 공무원들에 있어서는 이런 성과 평가의 결과가 흔히 말해서 그 내가 얼마나 승진하는 데 적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그 적격성 심사에도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적격성 심사에 대한 내용이고 그때 어떤 것들이 우리가 평가가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2년 이상 아주 낮은 평가 등급을 받거나 그다음에 적절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그 어떤 직위에서 우리가 직위를 갖지 못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1년 이상 어떤 가장 또 낮은 성과를 받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사람은 이 직위에 적격하지 않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다른 직위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 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등급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앞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역시 이제 우리의 직급에 따른 성과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되는데요. 핵심적인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미 말을 했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고민해 볼 내용들은 절대적인 평가를 할 것이냐 상대적인 평가를 할 것이냐입니다. 흔히 말해서 절대적인 평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집니다. 뭐냐면은 개개의 직무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내 개개의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잘했냐 못했냐 절대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대화 경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같은 부서 내에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할당제에 의한 상대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저희가 어떤 것이 딱 좋다는 것이 아닌 활용될 수 있도록 돼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고려해 봐야 되는 다른 것은 흔히 말해서 이런 성과 보상 제도나 그다음에 나의 승진, 그다음에 적격성 심사와 모든 것이 이런 것이 활용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성과 평가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흔히 정말 이렇게 공공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한 어 인제는 관리직, 즉 고위직의 성과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체계인데요. 기본적으로 보셨듯이 평가의 시기는 저희가 뭐 같고요. 1년 단위로 저희가 평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평가의 기준은 앞서 얘기했듯이 내 조직 단위의 성과, 그다음에 내가 얼마나 성과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다음에 그런 업무에 대한 적격성과 그다음에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흔히 역량이란 것은 내가 그 실제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그것을 잘하는 과정들에 대한, 그다음에 개인의 역량에 가는 것이고, 일의 성과는 정말 그것으로 나온 성과를 평가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역량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좀 특징이 있습니다.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정량, 정성 모든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앞서 얘기한 3개 이상의 등급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기준 등급 배분은 어떻게 하는지 앞서 한 것처럼 탑 흔히 최상위는 20% 안으로, 그다음에 가장 낮은 것은 10%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성과 평가의 과정 자체는 우리가 흔히 성과 협약에 대해서 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 평가를 하고, 평가를 위한 공표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소명하는 절차를 갖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어떤 그 아이템 항목들이 성과 평가에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나온 것들이고요. 보시면은 일의 성과, 그다음에 직무에 대한 역량, 즉 어떤 스킬들을 가지고 있고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서 내 부처에 대한, 개인이 아닌 전체 부처에 대한 성과가 여기서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 성과 평가를 실제 수행하는 커미티, 우리가 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역할과 그다음에 성립 구성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구성은 5명 이상의 멤버들, 그 안에 공무원 조직 내의 멤버들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성과 평가를 위한 공무원 근무 평정을 위한 커미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자체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 앞서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저희 근무 평가, 상위직의 평가에 대한 체계도는 이렇게 됩니다. 법적 근거와 그다음에 시기, 그다음에 기준, 방법, 프로세스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고, 이것은 앞서 한 내용들의 정리입니다. 그다음에 좀 저희가 고민해 하나의 새로운 한국의 특징적인 것은 우리의 커리어 레이팅입니다. 커리어 레이팅, 즉 내 직무 역량에 대한 또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보시면은 이것은 우리가 상하위 계층 전부 다 시행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일반직 공무원들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여기 있는 걸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애디셔널 포인트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보시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학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웃스탠딩 퍼포먼스를 냈는지,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해서 우리가 더 부과되는 점수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성과, 흔히 말해서 아까 얘기한 후보자 명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어떤 그 평가 결과와 이런 것들을 90%는 평가 결과에 대한 것이고, 기본적인 다른 것들이 들어가서 결정되는 그런 것입니다. 360도 다면 평가의 경우는 아까 이미 얘기했듯이 평가를 상위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성과와 태도, 리더십에 대해서 동료와 하위자에서 평가가 되는 것이고, 이거 자체도 공무원 인사관리에 중요한 것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과관리 카드 시스템인데요. 성과관리 카드 시스템은 어떤 것이냐면은 흔히 말해서 지속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것인데, 지속적으로 성과관리에 대해서 개인의 모든 성과, 업무, 직무 평가에 대한 그 기록들이 전부 다 하나의 카드에 작성이 돼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자적으로 전부 다 저희가 기록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과 평가에 대한 보상에 가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성과 평가 보상은 우리나라 보상 체계는 현재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이 되고 있고요. 기본 샐러리와 그다음에 성과에 관한 샐러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성과 평가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니까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아까 말한 고위직과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성과 연봉이 결정되는지에 가는 것인데요. 기본 페이와 플러스 흔히 말하는 성과에 대한 연봉, 더불어서 우리가 기본적인 다른 여러 가지 부가적인 베네핏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게 계속 잘 받으면 계속 그 봉급 그 흔히 연봉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보시면은 3년 차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기존 과거 것에 플러스 그 퍼센트가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너스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보여주는 흔히 말하는 요소고요. 흔히 케이스 이그젬플을 보시면은 우리가 A등급을 받은 사람은 기본 연봉에서 125%가 곱해지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과 관련된 보상들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옵션과 그 다음에 어떻게 커터가 나눠지는지 앞서 얘기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이런 공무원에 대한 성과 관리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 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지금 현재 이 360도 단면평가나 그 다음에 성과 관리 그 시스템의 향상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과 그 평가에 대한 자율성을 올렸고, 그 다음에 각각 기관들에 대해서 역량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성과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능도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자체가 흔히 말해서 성과 지향적 문화를 로 갈 수 있도록 환류되는 그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그 다음에 강한 성과 관리에 대한 문화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런 것이 기반이 되어야지 아마 향후 성과 공무원 인사 관리에 대한 성과 관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역량, 공무원에 대한 역량도 증가되고, 다음으로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서로 갈등이 없이 각각 디비전 레벨별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개개인은 역량을 개발할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팀적으로도 이것이 흔히 말해서 협력과 팀워크가 잘 될 수 있도록 되는 성과 관리에 대해서도 향후적으로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가 강의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신 다음에 페루에 어떤 것이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들이 페루의 인사개혁 시스템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